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제4주차 2교시 경영관리의 기능 1교시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제2교시는 4절과 5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제4절입니다. 경영 지휘의 동기부의 지휘, 매니지먼트, 리더십, 의사소통으로 되어 있네요. 그 첫 번째입니다. 경영 지휘의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집행을 위한 조직이 편성이 되었으면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를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 그게 바로 경영주의다 라고 보고 있어요. 리더가 유능하면 구성원들이 그만큼 잘 따라가겠지요. 그 지휘와 명령이에요. 경영관리 과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왜냐? 지휘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과 계획 및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겨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휘와 명령 중요하죠. 리더가 어떠냐, 지휘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달라지겠죠. 지휘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동기부여가 있겠죠. 동기부여. 리더십이 있겠죠. 의사소통이 있겠죠. 이 동기부여라는 건 명분이겠죠. 돈을 벌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벌어야 돼. 사회 봉사해야 돼. 우리 서로 협동해야 돼. 뭔가 동기부여를 주겠죠. 그러기 거기에 맞는 리더십이 또 있어야 되겠죠. 또 리더만 명령만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대면 수업이라면 의사소통, 질문도 Q&A도 질문도 오고 갔고 서로 표정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야 그만 자고 좀 일어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켜놓고 놀고만 있는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혼자 떠들고 있고요. 저 지금 모니터 화면 보고 혼자 떠들고 있어요. 동기부여의 지위, 동기부여의 의의란 무엇인가? 구성원의 행위가 조직 목표의 성취를 향하도록 행위의 방향과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영자 측의 의식적인 시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업무 성과의 수식에는 성과란 무엇이냐,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발적인 의욕이 서로 곱해지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학기 성적 평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 곱하기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욕이 합쳐지면 성과가 나오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동기부여 과정이란 무엇이냐? 욕구의 발생이 필요하겠죠? 동기의 원인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행동을 촉진시키는 인간 내부의 잠재력이 필요하다. 욕구의 발생, 네, 인간 내부의 잠재력. 목표 지향적인 행동, 욕구로 발생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요. 목표 활동이란 무엇인가? 목표가 발생될 때 욕구 만족을 우리가 목표 활동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 하나씩 만들어 놨군요. 셋, 넷, 다섯. 네. 자아 실현 욕구? 그럼 맨 마지막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의식주죠. 인간 생명 자체를 유발시켜주는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예요. 어디 있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잘 것이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만 충족되면 행복하겠죠. 근데 세 가지가 충족이 시켜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해요. 우리 집 이거 불안하지 않을까? 내가 먹는 음식 괜찮은 걸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입는 옷이 겨울철에 괜찮을까? 여름에 괜찮을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겠죠. 신체적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욕구가 있겠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겠죠. 사회적인 욕구. 사회 여러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학교도 다니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직장도 다니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학교 갈 때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충족이 되면 자존에 대한 욕구예요. 어떤 존경적인 욕구. 나도 남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일을 하게 되면 잘한다는 말 듣고 싶고 공부하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오늘 화장빨 좀 받았는데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어제 그제 이틀간 다이어트 했으니까 나가면 아 너 많이 말랐네 이 소리 듣고 싶고 그렇지 않을까요? 한 일주일간 헬스클럽 다니고 친구들 만났으면 야 너 몸 좋아졌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 욕구겠죠. 자아 만족, 자기 실현 욕구. 조직의 일원으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욕구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슬로우 5단계예요. 매슬로우 5단계. 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웠겠으나 안 배웠으면 지금 배우면 되죠. 매슬로우 5단계 요 단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이니까요. 경영학이 아니라 이건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한 바퀴 도네요. 네. 매니지먼트 리더십. 리더십의 의의란 무엇인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리더십이래요. 버나드가 말하는 리더의 특성이란 기술적인 측면, 체력, 지능, 기술, 지각력, 지식, 기억력, 상상력 등이 좀 탁 뛰어나야 되겠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결단력, 지구력, 인내력 등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아주 힘드네요. 리더십의 유형에는,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볼수록 놀래요. 전제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조직의 목표와 운영 방침 및 상보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리더 자신이 조직의 기능을 독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좀 독재형이죠. 독재자? 네. 민주적인 리더십. 조직의 목표와 운영 방침을 리더의 의견과 함께 조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 민주적인 리더십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원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자유방임령 아닐까요? 니들 알아서 해. 리더는 조직의 계획과 운영 방침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구성원과 같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모든 일을 조직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리더십. 서로 편한데 알아서만 잘 한다면 저도 이번 학기 여러분에게 이 경영 언론 자유방임령 리더십을 발휘하고 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뭐 비대면인데 알아서 공부하세요. 열심히 카톡에다가 공부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꼰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안 올리고 있어요. 네. 공부 좀 하세요 이런 말을 올리고 싶은데 안 올린다고요. 못 올려요. 왜? 두 말 하면서 꼰대, 라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잘 하잖아요. 의사소통, 동기부여 및 리더십과 함께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구성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요소가 의사소통이다. 두 사람 이상의 관점에서 정보 교환, 감정이입, 의사 전달 등 세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의사소통 보는 것 같아요. 정보 교환, 감정이입, 의사 전달. 네. 뭐가 또 눌러야 되나요? 네. 송신자 메시지, 네, 송신자가 메시지를 송신자가 보내면 수신자가 받는 게 의사소통인가 봐요. 의사소통 과정에는 송신자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송신자란 송신자의 욕구와 태도, 뭐 가치겠죠. 가치 및 지각 등이 메시지에 반영돼야 된다. 관념화, 송신자가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암호화, 송신자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메시지를 결정하고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기호화, 암호화시켜 수신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 중에는 암호화시켜서 보내겠죠. 아마 지금도 그 군사 기밀은 암호화로 보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암호 해독병도 있잖아요. 메시지.
조직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다. 면담, 전화, 주소록, 메모,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돼 있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때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되고요. 피드백, 내용이 송신자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항상 요구할 수 있고 피드백의 정보는 언어나 표정, 얼굴, 서신, 몸짓 등 비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신, 컴마, 몸짓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컴마 넘겨볼까요? 네. 서신, 컴마. 의사소통의 유형,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분류한다. 공식적인 의사소통, 하향적인 의사소통, 상향적인 의사소통, 수평적인 의사소통 이렇게 돼 있네요. 하향적인 의사소통이란 조직의 명령 계통에 따라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전달하는 명령이고요. 상향적인 의사소통은 하위장의 성과를 보고하고 하위자의 의견이나 태도 등을 상위 계층에 전달하는 것. 조직 성과 달성 여부, 조직 발전 등등을 보고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향적인 의사, 상향적인 의사라는 게 조금 더 좀 수업내용과 좀 다르다면 요거는 주로 이제 독재 정부, 독재 정권일 때 과거 이제 박정희, 전두환 요 시절에는 그냥 위에서 명령만 있죠. 명령만. 근데 민주정부 들어서게 되면 상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청와대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데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향적 의사소통. 국민의 여론을 위에 전달하는 거죠. 하향적은 우리가 독재 사회, 상향적인 의사소통을 민주사회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했어요. 물론 기업체 내에서 좀 다르겠죠.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성원이나 부서 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부서 간의 연결촉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부서 간끼리 의사소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으나 이거를 이제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서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도 있대요. 뭐가 있나요? 경영자의 지위나 업무 성과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곡되면 문제가 있겠죠. 전달자가 의도했던 메시지 내용이 변경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중간에 수정되면 안 되겠죠. 누락되는 것도 있겠죠. 전달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겠죠. 과부하, 정보 전달 경로가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장애를 받을 경우에 또 대수가 있겠죠. 왜곡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중간에서 살을 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누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과부하, 가끔 통신이 너무 과하게 될 때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되는 경우, 어쩔 때는 다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버벅거릴 때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개선 방법도 있나 봐요. 어떻게 개선시킬까? 경영조직에 필요한 구성원을 보충해가지고 구성 영역을 확대합니다. 즉 왜곡 현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경영관리팀의 영역 확대, 조직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의사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왜곡 현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감정이입, 왜곡 현상이 전달자와 수신자의 중거체계의 차이로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통제 시스템 개선 어떻게 하나요? 실수로 정보를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안이라든가 이해심을 가지고 부하에게 경청하는 배려를 가지면 된다 그 말이고요. 정보 흐름의 규제, 상사가 꼭 알아야 할 사항만 보고한다 그 말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굳이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도 카톡에 많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카톡에 글을 올리는 건 좋은데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자료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뭘 어떻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답변해야죠.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오호,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이 자료가 말씀드렸죠. 제가 2007년도에 만든 자료라고. 2007년도. 여러분 선배가 2007년도인지 8년도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2007년도예요. 그 당시 이게 강호동에 이게 제목도 까먹었네 이제. 무릎팍도사군요. 그 당시에 이게 가장 히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려놨나 봐요. 니들 잘 알아들었니?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따단딴 제5절 경영 통제입니다. 아마 4장, 5장, 4장이 마지막에 경영 통제 5절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경영 통제의가 있고 경영 통제 방법이 있네요. 경영 통제 개념에는 경영 통제는 기업 조직에서 사전에 정한 계획과 일치하게 하려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경영 통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획과 같아야 되잖아요. 계획과 같았는지 안 같았는지 마지막에 검토해봐야죠. 점검해봐야죠. 검사해봐야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경영 통제 목적과 성격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목적 확실성 원칙이 있고요. 통제 능률의 원칙이 있고요. 통제 책임 원칙이 있고요. 직접 통제 원칙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통과해 볼까요? 통제 구조에 관한 원칙도 있네요. 계획 반영의 원칙이 있고요. 조직 적합성의 원칙이 있고요. 개별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잘 반영됐느냐? 조직에 잘 적합이 되어 있느냐? 개별성 원칙 잘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통제 과정의 원칙, 표준의 원칙 되어 있느냐? 중요점 통제 원칙 되어 있느냐? 예외 원칙이 있느냐? 탄력적 통제 원칙이 있느냐? 활동의 원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탄력적인 말은 참 나오네요. 융통적이냐 탄력적이냐도 있고요. 탄력성은 앞에서 한번 발표했었죠. 탄력성, 담배가격 인상, 뭐 버스 요금 인상, 담배 요금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겠죠. 버스가 가격 인상되면 타야죠. 뭐 한두 정거장 같으면 걸어가겠으나 서너 정거장 이상이라면 타야죠. 담배는 왜요? 친구가 달라면 하나 줬는데 두 개 달라면 두 개 주고 세 개 달라면 세 개 줬는데 담배 가격 올라가면 하나 정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표준의 설정, 물리적인 표준이 있고 원가 표준이 있고 자본적인 표준, 수익 표준, 프로그램 표준, 무형적인 표준 이렇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설명은 책에 잘 돼 있나 봐요. 시간도 많이 됐고요. 경영 통제 절차에는 측정 표준이 있네요. 뭔가 네. 실제적인 경영 활동이나 경영 성과가 설정된 표준에 도달해 있는지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하는 과정이 바로 경영 통제 절차인가 봐요. 측정할 때는 뭔가 표준이 있나 봐요. 어떤 기준 하에서 표준 하에서 측정을 하는가 봐요. 그동안 진행 과정이 잘 됐느냐 보는 거예요. 계획이 좋으면 진행 과정 방법 다 좋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도 좋고 하겠죠. 경영 통제 어떤 절차가 있나 봐요. 편차 수정. 이 편차라는 건 뭘까? 계획은 4.5 만점에 4.0인데 결과 마지막에 보니까 3.8이에요. 편차가 어떻게 돼? 0.2만큼 편차가 났잖아요. 수정이 나가야죠. 다음 학기에는 이걸 편차를 수정해야 되겠죠.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딱 일치하게 어떻게 제로가 되도록. 목표가 4.0이면 이게 4.0 딱 되게. 구성원의 감독 훈련 및 선발 단계에 재검토해야 되고 관리적인 기능에 유기적인 조정해야 되고 리더십과 모티베이션 수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자세 수립해야 되고 내외적인 조건 및 환경에 적응이나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으니까요. 또 넘어가 볼까요? 또 나왔네요. 파박팍.
뭔가 또 이게 한 단계 지나가는 모양이네. 뭐 2007년도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와 같이 각자 1절 만든 친구, 2절 만든 친구, 3절 만든 친구, 4절 만든 친구, 5절 만든 친구가 다 달랐나 봐요. 5절 만든 친구는 이렇게 재밌게 했네요, 보니까. 그쵸? 그럼 저는 이거를 여러분 선배들이 만든 걸 개성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글씨, 토시, 편차, 편집만 좀 했고요. 통일시킨 거밖에 없고. 여러분 선배들이 해준 거. 그래서 그 뒤로부터 2010년도, 뭐 11년도, 12년도, 15년도, 16년도, 2018년도, 19년도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드니까 올해 새로 만들까? 그랬어요. 너희들이 올해 잘 만들면 내년에 후배들이 참 좋은 화면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러분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엄청 잘 만들었어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요. 네, 그랬어요. 혹시 바꾸신다면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2021년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건의하세요. 경영통제 방법이란 무엇인가? 네. 이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예산에 의한 통제가 또 있네요. 예산 통제의 의의가 무엇이고 예산 통제 단계는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보고에 의한 통제가 있네요. 눌러 나오네요. 기업보고 제도의 개념이 있고요. 기업보고 제도의 원칙이 있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제목만 잠깐 올려놨어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재보고 공부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든 친구는 친절하진 않으네요. 조금 건방지네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교재 공부해라. 그리고 교수님 이러니까요. 요거 시험 문제 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업보관 통제 제도의 개념이 있고 원칙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에 의한 방법도 있네요. 통계 자료에 의한 방법. 기업 활동의 여러 사항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각종 자료는 기업 활동의 내용을 잘 나타내 주어 통제 활동상 중요한 정보 자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통계 자료에 의한 방법. 그렇죠? 통계 자료니까 뭐 수치상으로 잘 분석되어 있는 거겠죠.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100만 원 투자해서 떡볶이 장사 했는데 매출액은 500이 나왔는데 매출 500원 나와서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비용 빼고 뭐 인건비 빼고 관리비 빼고 뭐 빼고 하고 나니까 100만 원 투자했는데 12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2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매출은 500인데 왜 120밖에 안 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비용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겠죠. 너무 종업원을 많이 뽑았고요. 원가가 너무 비쌌던 것 같고요. 또 재고가 너무 많이 버렸어요. 떡볶이 만들어 놓고 안 팔려가지고 버린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등등등 있겠죠.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같아요. 내부 감사에 의한 통제가 또 있네요. 회계, 재무 등 각종 분야에 걸쳐서 활동 결과를 계획과 비교해서 서로 파악하는 게 바로 내부 감사에 의한 통제. 뭐 회사 내는 자기네 회사 내 감사실이라고 있어요. 감사실. 우리 학교에도 감사님이 계세요. 감사. 뭐 학교에도 감사님이 있고요. 우리 학교에도 그 기업마다 감사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감사원이 있어요. 뭐 회사는 이제 감사실이 있으니까 감사실 내에 있는 감사들이 이런 걸 살펴보겠죠. 내부 감사, 회사 내 등등을 살펴보고 계획과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비교해서 파악하는 것. 그게 내부 감사의 통제가 되겠죠.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계획대로 잘 된다, 계획대로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계획대로 안 하다가 사고 났는지 문제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리할 게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뭐 경영에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쭉 공부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뭐 권한이란 무엇인지 조직이란 무엇인지도 공부했었고요. 오늘 공부한 거. 뭐 시험 전에 한번 보시고요. 뭐 시험 때 돼서 한 번 더 공부하시고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네, 우리 경약 원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 경약 원론 요 책 또는 뭐 PPT 화면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떠나지 않고 달달달달 구구단 외우듯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